최근 제 거래의 성적은 273%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. 최근에 어떤 거래 스타일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리그 오브 트레이더스라는 사이트입니다. 각자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실 텐데 그 선물 거래소에 있는 API를 이 사이트에 연동해서 자기 거래에 대해서 스타일을 확인하거나 남들과 수익률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제 현재 지금 계정에는 약 3,000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고 지금까지의 거래 수익률을 보니까 273%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게 다음과 같은 차트인데, 지금 초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. 이게 11월쯤인데 11월부터 지금 한 3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4배 정도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제 청산을 당해서 0이 됐다면 그러면은 다시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의 멘탈은 더욱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. 이 트레이딩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에 금이 가지 않도록, 그리고 물론 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첫 번째 팁입니다. 여기 최대 낙폭이라고 있어요. 이 최대 낙폭이 뭐냐면, 제가 이 처음 거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최대 손실을 본 적이 있냐, 이거를 말하는 건데, 처음 시작 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약 44% 정도 손실을 봤던 게 최대 낙폭이기 때문에 56만원까지 자산이 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5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4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대략 400만원 정도까지 맞는 셈이 되는 것이죠. 두 번째 팁은,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거래에 대해서 평균 보유 기간이 0.52일이죠. 하루에 12시간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평균 매매 스타일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거래 횟수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172회 정도 거래를 하면서 0.5일 정도 이게 평균 보유 기간이니까,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하루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거래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, 거래를 길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,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이게 지금 4시간 봉 차트거든요. 지금 여기서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상승 추세가 나왔지만, 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좀 큰 변동이 있었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변동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. 이게 11월 6일, 6일에서 9일 사이였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승일이 1월 14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보시면 약 2달 만에 지금 이렇게 크게 내렸다가 옆으로 움직이고 다시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파동을 먹기 위해서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계속 오를지도 모르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긴 추세를 아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짧은 추세를 통해서 거래를 빨리 하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위험도 관리하기에 가장 좋습니다. 세 번째는, 거래 횟수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어요. 거래 횟수는 장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스타일을 보니까 한 달 동안 172회 정도 거래를 했다고 나와 있죠. 하루에 5-6번 정도 거래를 하려면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을 하고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걸 반복해야겠죠. 이렇게 제가 높은 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도 거래를 빨리 끝내기 때문입니다. 거래를 너무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가는 추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났다면 그거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,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래 방법은 매물대를 보거나 캔들을 보거나 추세선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를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아실 텐데,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. 최근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.
이 급등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멈출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왜 여기서 멈췄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 직전의 고점의 경우는 직전 시장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큰 급락이 나왔고, 그리고 옆으로 머물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에 머물게 됐는데, 이 가격대에서 멈췄던 이유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에요. 좀 더 크게 보면은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매물대들을 봐야 될 텐데,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여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상승할 때는 여기가 가장 첫 번째로 멈출 만한 목표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할 때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. 피보나치 비율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. 보시다시피 0.236 부근에서 바로 반등을 보여줬죠. 비트코인이 강한 추세를 타게 되면 0.236을 깨지 않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적당한 조정은 0.38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세의 시장의 경우는 이 정도의 가격도 주지 않고 0.236에서 바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이런 직전 저점이나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을 봤을 때 0.236을 깨지 않는다. 그렇다면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낮추는 거래 스타일이 되겠죠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세를 거스르면 세력 형님께 종아리를 맞는다. 제가 좀 재밌게 이 글을 표현했지만 이 말은 마진 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.